가고시마 항은 일본 최남단의 항구였다. 이곳에는 일찍부터 서양인들이 드나들었다. 가고시마는 남쪽 바다로 열린 일본의 창이었다. 임난 이후 대륙으로의 길이 막히자 시마즈는 남방무역에 뛰어들었다. 가고시마는 해외로 떠나는 배와 상인들로 북적이는 국제무역 도시로 변모해갔다. で鹿児島の場合は島寿司だけでやるにはちょっと新鮮っていうのは大変な金額に入りますので、おそらく京都の商人団がその背後にあるかと思われます。ですから鹿児島に入ってきた品物が京都、大阪そういう地域での貿易品、交易品となって展開するかと思います。 조안벽에게 새로운 운명이 찾아왔다. 교토의 상인에게 팔려가게 된 것이다. (400년의) 역사를 지닌 교토의 한 사찰. 사찰의 한 법당. 이 절을 세운 사람을 기리는 공간이다. 토목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던 전설적인 상인 스미노쿠라 료이. 그가 바로 조안벽을 교토로 데려온 상인이었다. 임난 이후 스미노쿠라는 해외 무역에 뛰어들었고 그의 배는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을 향해 바다를 건넜다. でも京都だったらもう確実に高瀬川を作り保津川を開削し、京都では織物関係もやってますしね。その前は土葬屋さんなんですよ。土葬屋さんというのは今でいう金融業ですね。で織物もしてるわけですね。ですから非常に幅広く根付いてますから、ここで一つ海外に行こうと思う力を持てるのは誰だろうかと言いますと、やっぱりスミノクラ家以外考えられないと言われてますね。 효해 문자. 문자에 능통하다는 이유로 스미노쿠라는 노예 조안벽을 배에 실었다. 스미노쿠라는 당시의 국제어였던 한문을 자유로이 구사하는 조안벽이 필요했다. 조선 선비 조안벽. 그는 장사치의 노예로 전락했고 고향 땅은 더욱 멀어져 갔다. 탈출만을 꿈꾸며 고된 노예 생활을 했던 조완벽. 그러나 그는 탈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일본의 무역 상인에게 팔려서 또다시 미지의 세계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1604년부터 안남국, 즉 베트남을 3차례에 걸쳐서 방문하게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베트남을 방문한 최초의 우리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머물던 도중 그는 매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베트남은 바닷길로 37,000리다. 사치마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나아가 중국의 장주와 광동 등을 지나면 베트남에 도착한다.
세계는 이미 대항해의 시대였다. 베트남에서는 유럽인과 중국인, 일본인이 드나드는 국제 시장이 펼쳐져 있었다. 조안벽이 바다를 건너 도착한 곳은 지금의 하노이 부근의 바닷가였다. 조안벽이 도착했을 무렵 베트남에는 유교 문화가 꽃피고 있었다. 유교 교육기관이었던 국자감은 공자를 모시는 문묘이기도 했다. 당시 공자의 사상은 베트남의 통치 이념이었고 한자는 베트남의 공식 문자였다. 국자감의 학생들은 유교 경전으로 공부했고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되고자 했다. 당시 베트남은 조선 못지않은 유교 사회였다. 베트남 관리들은 조선 선비 조안벽을 주목했다. 조안벽은 베트남의 한 지방 장관의 집에 초청받아 갔는데 고관 수십 명이 열을 지어 앉아 있었다. Đây là các đặc sản của Việt Nam. Xin mời ngài. Chúc khỏe ngài. Xin mời ngài. Chúc khỏe mọi người. 그들은 그가 조선인이란 말을 듣고 후하게 대하며 술과 음식을 접대했고 포로로 잡힌 사정을 듣고 외놈이 귀국을 침범한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며 동정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한 권의 책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귀국의 지봉 이수광의 시라며 당신이 고려 사람이니 지봉 이수광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완벽은 지방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 잘 모른다고 대답하니 모든 사람들이 이를 의아하게 여겼다. 조안벽이 그 책의 내용을 보니 고금의 명시 수백 편을 실었는데 그 가운데 이수광의 시가 첫머리에 있었고 모두 붉은 묵으로 비점이 쳐져 있었으며 그들이 상찬에 맞지 않았다. 또 조안벽은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 책을 끼고 외우는 것을 목격했다. Chúng bay sẽ bị đánh tơi bời. Sông núi nước Nam vua Nam ở. 이들이 어떻게 이수광의 시를 알게 된 걸까? Cớ sao lũ giặc sáng xâm phạm. 하노이 근교의 풍씨들의 집성